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운동 있잖아요. 헬스장 가고 달리기 하고. 이게 과연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자유로운 놀이일까요? 아니면 혹시 보이지 않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치열한 노동은 아닐까요? 오늘 여기서는 바로 그 운동의 역사 속에 숨겨진 두 얼굴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오늘 혹시 운동하셨나요? 헬스장에서의 루틴, 저녁 조깅, 아니면 요가 클래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겐 어땠나요? 노동 같았어요? 아니면 놀이 같았어요? 이 질문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여기서 딱 두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노동과 놀이입니다. 노동으로서의 운동은 정해진 규칙, 목표 달성, 그리고 어떤 의무감을 강조하죠. 반면에 놀이는 어때요? 자유롭고 순수하게 즐겁고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이 운동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이 두 개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아주 먼 옛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류의 움직임이 처음 시작됐던 그 시절로요. 첫 번째 무대는 바로 생존, 권력, 그리고 신입니다. 생각해보면 초기 인류에게 달리기나 던지기 같은 건 취미가 아니었겠죠. 그건 그냥 생존이었어요. 사냥감을 쫓고 무서운 맹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몸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노동이었죠. 자, 문명이 생겨나면서부터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운동이 지배층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내가 이렇게 강하다 하고 힘을 과시하는 정치적인 퍼포먼스였고요. 로마에서는 처음엔 시민의 의무였다가 나중에는 대중을 현혹하고 통제하기 위한 빵과 서커스가 됐죠. 심지어 마야나 아즈텍 같은 곳에서는요,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의식이었어요. 경기에서 진 사람은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했다니까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고대 세계에서 운동이라는 건 개인의 즐거움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군사력을 키우고 종교적 믿음을 보여주고 또 정치 권력을 단단히 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장치였던 셈이에요. 몸은 언제나 사회 구조와 통제 아래에 있었던 거죠.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몸과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규율받는 몸, 통제된 여가의 시대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기독교 신학의 영향으로 몸 자체를 영혼을 위협하는 죄의 근원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고대에 화려했던 경기장들은 문을 닫았고요. 운동은 기사들의 군사훈련이나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민속 축제 같은 데서나 겨우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여가라는 개념이 생겼고 우리가 지금 아는 스포츠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여가 시간에 그냥 자유롭게 놀게 둔 게 아니에요. 19세기에 축구, 테니스 같은 운동들의 규칙이 딱 정해지고요. 독일의 투르넨, 체조처럼 국가가 나서서 튼튼하고 애국심 넘치는 국민이 되어라 하면서 운동을 시킵니다. 자유시간조차 규율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근대 스포츠라는 게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놀고 싶어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산업사회에 필요한 시간 잘 지키고 말 잘 듣는 노동자,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애국 시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에서 태어나고 발전했다는 거죠. 이제 현대로 넘어와 볼까요? 현대의 몸통제 방식은 훨씬 더 교묘하고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감시하는 몸의 시대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말한 규율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학교나 군대처럼 개인이 스스로 규칙을 내면화해서 자기를 통제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통제는 뭐다? 바로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딱 우리들 얘기잖아요? 스마트워치는 내 걸음수, 심박수까지 모든 움직임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기록하죠. 피트니스 앱은 정해진 루틴대로 운동하라고 계속 푸시 알림을 보내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오운완,
같은 해시태그로 나의 자기관리 노력이 끊임없이 전시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습니다. 내가 나를 감시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셈이죠.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 몸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프로젝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잘 단련된 몸은 이제 그냥 건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야. 하는 사회적인 상징이 됐어요. 운동이 자기관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노동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길고 긴 역사를 거쳐오면서 운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운동은 한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방식은요, 결코 순수하게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 시대의 가치와 권력 구조를 그대로 비춰왔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운동은 노동일까요? 놀이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의지로 자유롭게 운동이라는 놀이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게임의 규칙, 목표, 심지어 이상적인 몸이라는 기준까지도 이미 사회가 다 정해놓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혹은 즐거움을 위해 했던 그 운동, 과연 그 모든 과정이, 그 목표가 온전히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교율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